잘 들리시죠? 네. 교육방송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그 교육방송은 3시간으로 준비를 했고요. 3시간 동안 차분하게 2021년도에 대한 시장을 볼 거고, 첫 번째 시장을 볼 거고, 두 번째는 지표, 차트 분석이죠. 지표 분석을 통해서 주식 종목을 선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더 높이도록 준비를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시스템 설정, 여기에서 핵심 요건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내년도 어떻게 준비하느냐 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네. 대표님 지하철 타고 가면서 교육받아요, 이렇게 또 네, 제가 쉽게 설명할 테니까요, 가만히 들어보시면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직 회원님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녹화는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앞부분 또 못 들은 것들,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 되는 상황이니까요, 크게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2021년도를 좀 색다르게 파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어떤 식으로 2021년도를 분석하는 게 좋을까? 정말 주가가 상승하는 거 맞나? 어제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매도를 해서 리스크적으로 다가온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은요, 결국은 또 반대급부적인 부분에 의해서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었던 상태니까 그 부분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2021년도 주식시장 전망, 다들 알다시피 3,000포인트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3,000포인트를 넘을 건가? 여기에 대한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근거라는 요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3,000포인트를 넘어서려면은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경기 사이클이 부합돼서 움직여야 되는 거지, 주가 혼자만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경기 사이클 변동에서 제일 중요한 사이클들이 있어요. 첫 번째, 키친 파동이라고 있거든요. 키친 파동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주굴라 파동. 요렇게 봅니다. 나머지 세 번째 콘트라 TF 파동, 이런 것들은 너무 장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가기는 좀 힘들고요. 최소한 이제 키친 파동과 주굴라 파동, 요쪽을 보면은 현재 경기 사이클에 대한 부분에서 2021년도가 조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키친 파동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재고순환 파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각각의 회사의 재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한국에서는 제일 크니까 삼성전자의 반도체의 재고, 이게 어떻게 순환이 될 거냐, 순환 파동에 의해서 재고 순환해서 3에서 4년 정도의 주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키친 파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굴라 파동은 10년 주기예요. 10년. 그래서 주굴라 파동에 의해서 얘기했었던 게, 예전에 IMF 있잖아요. IMF가 돌아오고 10년 이후에 또 같은 IMF에 대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들이 이 주굴라 파동에 의해서 언급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주굴라 파동 같은 경우에는 얘는 재고순환이라고 얘기했지만 얘는 투자에 대한 순환으로 보시면 돼요. 순환으로 보시면 돼요. 얘는 재고 순환. 네, 그래서 요거는 경기 변동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은 키친 파동, 3, 4년 주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키친 파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지금 반도체 경기가,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제일 크니까 반도체 경기를 생각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2년 주기 사이클이에요. 2년 주기.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이 다 2년 주기 사이클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럼 키친 파동이 3에서 4년이니까 반도체의 2년 주기 사이클하고 부합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을 생각을 해서 시장을 쳐다보면은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요때는 반도체 주기에 하락하는 사이클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요게 상승 사이클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요 이전에도 2016년도, 17년도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반도체 경기가 호황이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갔고 2018년, 2019년도에 반도체에 대한 주기 사이클이 하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때에는 또 트럼프와 중국과의 관계, 시진핑과의 관계, 미중 무역 분쟁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도 부합되게 움직인 거였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또 키친 파동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 상황으로 쳐다봤을 때는 키친 파동의 주기에 의해서 그리고 재고순환이잖아요. 그죠? 반도체 경기의 재고순환에 의해서 결국은 2020년, 2021년도에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 기운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글라 파동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순환에 대한 부분에서 10년 주기 사이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투자 순환에서 그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나 업종들 이런 쪽을 봤을 때는 새로운 물건들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같은 경우가 새로운 물건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투자되는 그 여건들이 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건이 주글라 파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 혁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40년에서 50년 주기로 움직이는 콘트라 TF 파동과도 연결이 된다 얘기죠. 그래서 희한하게 지금 키친 파동과 주글라 파동, 그 다음에 콘트라 TF 파동까지 해서 2020년, 2021년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좀 더 진행이 되면 2022년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 기간 안에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괜찮다.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 특히 이제 키친 파동하고 주글라 파동의 회복 시점. 이 파동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파동의 회복 시점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가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선 사이클은 12년 주기? 네, 그쵸. 그러니까 조선은 그 배의 건조와 그 배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요 부분에 대한 사이클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쵸. 그 2021년, 2020년 뭐 시작을 했고 2021년, 2022년까지 연결되는 그 근거를 좀 제시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흐름에서 경기에 대한 사이클 주기가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사이클에 대한 여건을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한다면 흔들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흔들림 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보통 그 IT 버블도 그랬었고요. 리먼 사태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그 크게 파동이 일어난 이후에 회복을 할 때 그렇잖아요. IT 버블 때도 그 회원님들 생각이 날 거예요. 회원님들 그렇죠? IT 버블 이때도 회원님들 생각이 날 거고 리먼 사태 미국의 금융위기 이런 때에 주가가 급작스럽게 나왔다가 회복되는 그 단계. 근데 IT 버블도 그렇고 리먼 사태도 큰 변혁을 일으킨 건데 요번에 코로나 있죠. 코로나19가 IT 버블이나 리먼 사태만큼 버금가게 주가 영향에 큰 길을 만들어놨다? 궤적을 만들어놓은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돼요. 그래서 IT 버블 리먼 사태 이후에 주가가 레벨업 되는 그런 여건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에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2021년도 이때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뭐가 나오죠? 백신, 그죠? 백신. 그 다음에 치료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코로나19가 종식이 뭐 완벽하게 없어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경제 여건상으로서는 종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 이 종식에 의해서 경기에 대한 레벨업이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 레벨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봤을 때에도 그 주기적 요소가 부합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는 그 질적인 변화가 굉장히 크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이제 저성장에 있었던 부분들이 고성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기술의 진보, 기술력에 의해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이 뉴딜 플랜이라는 이 여건도 있고, 뉴딜 프로젝트. 그래서 정보화 고속도로를 만들 거고 정보화 산업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정부 측에서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부분, 성장주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일단은 코로나19가 없어지면서 안정감이 생기고 안정감. 사회에 대한 부분, 경제에 대한 부분에 안정감이 생기고 지금은 금리가 낮잖아요. 그죠?
금리가 낮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주와 금리가 낮은 부분과 안정감이 부합돼서 움직여서 한국 시장은 뭐 시장 자체적인 부분, 뭐 한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에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3,000포인트 금방 볼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움직이는 상황이면 3,000포인트는 금방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보다는 2021년도에 나타날 현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2021년도에 주식에 대한 부분을 전망을 해보면 첫 번째는 영향을 주는 요소는 백신이 나올 거다. 이제 백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치료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고순환, 반도체. 재고순환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투자가 여기에서 이제 안정감이 생기고 금리가 낮은 그런 부분에서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고순환에 대한 부분은 아까 키친파동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투자순환에 대해서는 주글라파동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재고순환과 투자순환이 함께 어우러져서 시장이 회복하는 그런 단계에서 조금 전에 바로 얘기했지만은요, 질적 변화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회복 시점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레벨업이 이루어지는 해다. 그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결과론적인 건 이거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코로나19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한 부분은 결국은 회복하는 부분에서 기회로 작용한 거죠. 그죠? 그래서 주가의 하락은 기회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2020년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내린 부분이 복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2021년도에는 훨씬 더 강하게, 즉 요 여건에서는 실적 장세의 성격을 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 실적 장세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띄는 부분은 금리에 대한 상승 요 여건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뭐 한국은행에서 출구 전략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연준에서 출구 전략을 쓴다든지라고 한다면 무조건 실적 장세에 대한 부분에 실적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실효 금리에 대한 부분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금리가 올라오고 있고 지금 한국 기업들의 그 분기 실적이 지난 분기보다 2분기보다는 3분기가 거의 80% 이상 실적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 같은 경우에도 3분기보다는 덜 성장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실적이 덜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느는 부분에 이 구조에 있지요, 그죠? 내년도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을 이렇게 보시는 게 딱 맞아요. 우리는 이제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고 성장주, 기술주 뭐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제가 제시하고 싶은 분야는 요 분야예요. 저도 지금 그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클라우드, 그러니까 데이터. 우리가 이제 DNA 이렇게 얘기하면서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렇게 얘기하는데 데이터 산업 쪽의 데이터 산업. 저도 지금 이거 찾고 있어요. 우리 회원님들이 이거 같이 찾자. 데이터 산업 중에 클라우드 있죠. 이게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저장하고 다시 받고 저장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서버에 대한 부분이고 서버에 대한 처리 이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버에 대한 분석 이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다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 인공지능으로 다 해서 만들어 가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을 관리해야 되죠. 그죠? 관리하는 요 업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서버 관리 업체, 그리고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분야, 이런 것들이 2021년도에 먹거리가 될 가능성, 주가가 제일 크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의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기술주 하면은 뭐 2차 전지도 있고 5G도 있고 막 그런데, 그래 맞아요. 그거는 올라왔잖아. 그죠? 2차 전지도 올라온 거지 안 올라온 건 아니죠. 그죠? 바닥서부터 따지면 굉장히 크게 올라온 거지. 그죠? 5G도 안 올라온 거 아니에요. 무지하게 올라왔습니다. KMW 보면은 바닥서부터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데. 근데 지금은 데이터, 클라우드, 이 서버 처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인식 전이에요. 이게 만약에 회원님들이 10,000원에 잡았다. 10,000원짜리다. 회사가. 그러면은 이거 10배 나는 거는 금방입니다. 10배. 10만 원 올라가는 거는 진짜 금방 올라오세요. 5, 6만 원 올라오는 거는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쪽에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2021년도 주식시장의 전망과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은 DNA다 이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산업. 그리고 여기에 하나 곁들여서 얘기한다면 이것도 하나 진짜 봐야 돼요. 게임입니다. 게임. 제가 이제 게임주 제시해가지고 내린 것도 있고 올라온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요. 결국은 게임 플랫폼이 어디에 연결이 되냐면 산업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산업에. 그러면은 이게 그 3D나 아니면은 VR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그죠? 산업과 결합을 해서 수익성을 크게 만드는 것. 이쪽이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주 중에서 괜찮은 것.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국에서는 VR 게임에 그 특화되어 있는 종목이 하나 있다. 그건 내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안 알려도 다 아시죠? 아시죠? 근데 주가는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 게임이 있지만은 그래서 뭐 이런 쪽에 수익적 부분이 분명히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근거와 논리를 세운다라고 한다면 경기 변동론적인 측면에 의해서 키친 파동과 주글라 파동 진짜 뭐 기술 혁신까지 생각을 해서 움직인다. 그린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그쪽까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부합되는 수렴점에 있는 해가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과정인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더 내린 거죠. 이 주가가 내린 부분에서 바닥쪽부터 긁어서 매수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IMF 때 삼성전자 3만 원에 샀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움직이는 그런 동안 갖고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때가 제일 바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으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그렇게 크게 내린 건 아니에요. 그죠? 크게 내린 그런 상황은 아니고 여타 종목들이 바닥적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해요. 만약에 바닥적 부분에서 내려온 주식의 주가가 단가적으로 따져서 3만 원이야. 3만 원짜리야. 그러니까 뭐 4, 5만 원짜리가 3만 원 아니 5, 6만 원짜리가 뭐 반토막 나서 3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거 가능해요. 그죠? 그런 주식이 3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보다는 1,000원짜리, 2,000원짜리가 2만 원, 2만 원 가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익적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뭐 고가주도 고가주, 저가주도 저가주 이 매매하는 부분의 이 타이밍 그리고 시기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삼성전기가 10배 날라면은 16만 2천 원이니까 162만 원이 되는데 162만 원이 돼야 되는데 다른 종목의 서버나 아니면은 서버에 대한 처리, 클라우드에 대한 분석, 관리 이런 쪽을 하는 그런 회사의 주가가 2천 원이 2만 원 되기는 눈 깜짝할 사이라는 거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대신에 아무거나 막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관련돼 있는 거. 그래서 회원님들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클라우드 그리고 게임과 산업이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 이거를 지금 잘 찾으면 돼요. 지금 제가 제시하는 건 이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저도 거기에 관련돼서는 여기서도 뭐 이것도 정리하고 저것도 정리하고 다 정리해 놓는 그런 상황인데요. 요거를 좀 유식한 말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메타버스 플랫폼. 아셨죠? 이거 잊어먹지 마세요. 메타버스 플랫폼, 그 다음에 데이터 산업의 클라우드는 잊어먹지 않을 거고, 요거는 좀 어렵죠, 그죠? 이런 것들은 적어 놓으시면은, 야, 굉장히 유식하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에도,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게임즈와 산업이 연결되는 그런 부분의 수익이 늘어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유식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요거와 이 업종에 관련돼서 좀 더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원님들도 이쪽에 주식 시장에 대한 뭐 주가가 3,000포인트 가든 4,000포인트 가든 뭐 갖고 있는 주식이 안 올라가면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리하게 갈 거는 이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적인 부분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주가가 내리는 상황에서 반전되고 있는 상태고 큰 파동 이후에 상승 기류에 속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경기 변동률을 제가 좀 더 크게 끌고 들어와 가지고
가지고 2021년도를 조각을 해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회원님들한테 제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종목을 찾더라도 이쪽에서 찾는 걸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10 눌러주시고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